안녕하세요. 직장인이여 회계하라 강사 윤정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회계등식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회계등식, 등식이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좀 겁나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회계를 배워보는 브런치 회계를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계 강의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너무너무 리액션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수강생분이 그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도 즐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감사해서 그분한테 가서 명함을 좀 주고받으면서 너무너무 덕분에 강의를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명함을 보니까 땡땡대학교 회계학 전공 교수님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네, 박진영 앞에서 마치 스윙 댄스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읽을 때 차변, 대변, 분계, 복식부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회계를 배울 때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그 용어들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바로 회계 등식만 알더라도 재무제표를 읽기 쉽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차변, 대변, 분계, 복식부기 알 필요 없습니다. 회계 등식만 아시면요 재무제표가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오형식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오형식을 대입해서 읽으면 우리 영어 문장이 읽혔잖아요. 회계 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때 마치 오형식으로 문장을 보는 것처럼 재무제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 등식은 2시간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회계 등식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외우고 우리 머릿속에 장착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회계 등식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회계 등식 볼까요? 자, 벌써부터 머리 복잡해지시죠? 그런데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이 회계 등식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네, 쪼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보시고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괄호 닫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괄호 닫고.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요. 이 회계 등식 부분은 다 외우게 만듭니다. 절대 못 외우시는 분 한 분이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회계 등식을 머릿속에 장착해야만 재무제표가 보이거든요. 관점이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이 회계 등식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괄호 닫고. 자, 다 외우셨죠? 이렇게 외웠는데 이 회계 등식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은 손익계산서.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은 자본변동표. 이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현금은 현금흐름표. 와우. 굉장하죠? 이 회계 등식 하나로 우리 4가지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4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4가지의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회계 등식이 이 톱니처럼 마치 공식이 딱딱딱 들어막는 것처럼 지금 재무제표 4가지를 보여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재무제표가 뭡니까? 네,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인 재무제표를 읽을 때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는요, 회사를 분석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네, 발톱의 때도 보여주지 않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고 회사를 분석할 것인가? 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회계는 기업의 머니 정보를 보여주는 거다. 재무제표가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로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로 시작하셔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린 재무제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로 먼저 접근하시는 이유, 우리가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자본과 지금 수익 빼기 비용이라는 이 계정이 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손익계산서가 설명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란 부분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을 손익계산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손익계산서는 자본의 증감 내역서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흑자라고 부르는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손익계산서에서 흑자가 발생했다, 이익이 났다 그러면요, 자본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적자 또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면요, 자본이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수익이 늘어나서 또는 비용이 줄어서 흑자가 났구나, 이익이 났구나. 반대로 수익이 줄어서 비용이 늘어서 손실이 났구나, 적자가 났구나. 그 원인을 수익과 비용의 면에서 알려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을 때 순서는 재무상태표로 먼저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검진하고요. 그리고 자본의 증감 원인을 손익계산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무슨 문제냐? 손익계산서의 그 이익, 우리가 흔히 장부상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처음에 발생주의라는 거 좀 배웠어요. 발생주의가 뭐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 즉시 장부에 적는 걸 얘기해요. 뭐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상관없이요, 내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 대금은 3일 이후에 들어와요. 하지만 판매한 즉시 매출이라고 장부에 적거든요. 즉, 매출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그 즉시 기록을 하는 발생주의를 적고, 현금 흐름표는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그 중심으로 해서 적습니다.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장부상에서는 60억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없어서, 협력업체 그 미지급, 그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장님도 봤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는 이 회사에 현금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답니다. 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익은 오피니언이고 현금은 팩트다. 장부상의 이익은 마치 우리가 의견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것처럼, 의견을 뒤집는 것처럼 이익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금은 바꿀 수 없어요. 왜? 팩트이기 때문에. 현금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 수입이요, 1억이에요. 네, 이게 현실이면 좋겠지만, 네, 좀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입이 1억입니다. 그러면 제 통장에 1억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제가 1년에 쓰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3천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7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통장을 뒤져보니까 7천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7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 어디 갔어요? 그렇죠? 7천만 원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7천이니까 1억 4천만 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통장이 거짓말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죠. 이것처럼 장부상의 이익은요, 조작할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데 통장에 있는 그 현금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이익을 확인하지만 이 손실이나 이익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는 현금 흐름표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재무상태표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진하고
손익계산서로 자본의 증감 원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손익의 질을 뭘로 따져야 된다고요? 현금 흐름표로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무제표를 읽는 순서, 회계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회계등식 머릿속에 다 장착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괄호 닫고. 자, 여러분들 모두 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회계등식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